자, 오늘은 이항분포의 정규 근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항분포라는 것하고 지난 시간에 정규분포라는 걸 배웠지요. 그럴 때 이항분포라는 게 우리가 동일한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반복을 했을 때 그때 성공한 횟수, 그 성공한 횟수를 x라고 두면 x는 이항 확률 변수가 되고, 그리고 그 분포를 우리가 이항 분포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계산을 할 때 n번 시행해서 우리가 x번 성공할 확률 하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 그 계산 과정이 우리 식으로 기억하고 있죠. 뭐였나요? n combination x 성공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p의 x승 성공을 x번 성공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n-x번은 실패를 했으니까 실패할 확률 1에서 성공할 확률 p를 빼주면 됐어요. 그래서 1-p를 우리가 q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죠. 그렇다면 나머지 n-x번은 실패를 했으니까 q의 n-x승 이렇게 계산이 됐죠.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n번 중에 x번 성공할 확률은 n combination x p의 x승 q의 n-x승 이렇게 계산이 되지요. 그렇죠? 또는 그렇게 직접 계산을 안 해도 우리 블로그에 분포표가 있었습니다. 이항 분포표 여러분들이 다운해서 공부를 했지요. 그 분포표를 찾아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p 값을 주어진 대로 계산하고 그 다음 시행한 횟수 n을 찾으면 그 중에 n번 중에 성공한 횟수 0번부터 n번까지가 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행한 횟수 n에서 성공한 횟수 x를 찾고 x를 오른쪽으로 쭉 가지고 가고 성공 확률 p에서 아래로 쭉 내려와서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n번 중에 x번 성공할 확률이에요. 그렇게 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든지 분포표를 찾든지 이렇게 해서 이항분포에 대해서 값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거예요. 그렇다면 시행 횟수가 굉장히 커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전을 10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600번 나올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했다면 일단은 표에는 없어요. 그렇죠? 시행 횟수가 굉장히 커지면 우리가 그걸 다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표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표에는 없어요. 그럼 직접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한다 그러면 그 값은 1000 combination 600 곱하기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성공 확률 p는 2분의 1 그렇다면 600번 성공했으니까 2분의 1에 600승 그렇죠? 그럼 실패할 확률은 1에서 p를 빼주면 되는데 p가 2분의 1이었으니까 그럼 q도 2분의 1이에요. 그럼 1000번 중에 600번 성공했으니까 400번은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실패할 확률 2분의 1에 400번 실패 400승 그렇죠? 결국 계산하면 뭘 계산해야 돼요? 1000 combination 600 곱하기 2분의 1에 600승 곱하기 2분의 1에 400승 결국 두 개를 곱하면 combination이라는 수에다가 2분의 1에 1000승을 계산해서 곱해줘야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2분의 1에 1000승 하는 것은 계산기로 계산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경우에 이항분포를 그대로 써서 계산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절에서는 그런 경우에 이항분포라는 걸 직접 계산하지 않고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근사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항분포의 정규근사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에 보면 오른쪽 그림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우리 히스토그램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이항분포로 계산된 값인데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때 그걸 직접 계산 안 하고 이 곡선 마치 이 도수 다각형을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곡선 정규 분포 곡선이에요. 여기 그려놓은 것이 그것을 이용해서 근사값으로 계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갈까요? 여기 그려져 있는 그림은 10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그때 앞면이 나온 횟수, 앞면이 나온 것을 성공이라고 보고 그 앞면이 나온 횟수를 실제로 확률을 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그 계산한 값을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10개의 동전을 던졌으니까 그 중에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던지 한 번 나오던지 두 번 나오던지 많으면 점점점 해서 8번 나오던지 9번 또는 10번 모두 앞면이 나오던지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분포를 조사해서. 자, 그럴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정규 분포를 가지고 이렇게 근사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은 이제 정규 분포로 근사할 수 있는 케이스를 그려준 건데 이건 왜 정규 분포로 근사할 수 있는 건지 또 정규 분포로 근사할 수 없는 그런 경우는 어떤 건지 정규 분포를 가지고 근사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어떻게 나누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배워가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항분포를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케이스에 그것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 정규분포를 가지고 근사값을 구해도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걸 먼저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 하면 표본이 대규모 표본일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표본이 대규모 표본이다라는 걸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우는 내용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처럼 이항분포일 때 대규모 표본, 소규모 표본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고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대규모 표본과 소규모 표본을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설검정 얘기할 때 배울 텐데요. 일반적인 경우에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해주면 n이 30 이상이면 대규모 표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30보다 작을 때에는 소규모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29, 28, 27 이런 식으로 30보다 작을 때에는 소규모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소규모일 때 쓰는 정리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30 이상이다. 30, 31, 32 이렇게 되면 대규모라고 할 거예요. 대규모일 때, 소규모일 때 사용하는 정리가 달라요. 그 따라가는 분포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여기서처럼 이항분포일 때는 대규모, 소규모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예,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예, 우리가 기호로 x tilde b n p 이렇게 쓰지요. 예, 그럴 때 n 하는 것은 시행한 횟수고 p라는 것은 성공할 확률이에요. 그렇죠? 1-p는 q라고 쓸 거고 그건 실패할 확률이지요. 그렇죠? 그럴 때 예, np하고 nq가 모두 5 이상이 되면 예, 그러면 대규모다 이렇게 불러요. np도 5 이상이 돼야 되고 nq도 5 이상이 돼야 돼요. 예, 그래야 대규모라고 합니다. 예, 그럼 조금 전에 앞에 그림에서 예, 동전을 10개를 던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예, 앞면이 나오는 횟수 예, 그걸 계산하는 거였으니까 예,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시행 횟수는 10이고 그렇다면 곱해주면 바로 5가 돼요. 그래서 5 이상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처럼 그 정규 곡선을 가지고 근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용할 수 있구나 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 이항분포인데 정규분포를 가지고 근사값을 구하려고 한다.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예, NP, NQ가 모두 5 이상이냐, 예, 이걸 따집니다. 예, 이렇게 되면 대규모 표본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표본일 땐 사용할 수 있고 소규모가 되면 사용을 못한다, 예, 적합하지 않다, 예,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얘기를 뒷받침해주는 정리가 바로 이거예요. 예, 이항분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표본이 대규모였어요. 예, 그렇다면 통계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정리가 뭐냐? 그때 이항분포 BNP는 예, 정규분포 N, NP, NPQ 하고 비슷하다. 예, 틸드 2개를 써서 더블 틸드로 표기한 이 기호는 비슷하다라는 걸 표기해주는 근사값 기호예요. 예, 근사값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규분포는 예, 어떻게 표기하기로 했어요? 앞에는 평균, 뮤를 쓰기로 했고 뒤에는 분산, 시그마 제곱을 쓰기로 했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항분포 마지막 부분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항분포에 대해서 평균, 뮤는 NP다. 예, 이건 결과만 갖다 쓴다고 예,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분산 시그마 제곱은 예, NPQ 예,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예, 이항분포 예, 평균과 분산 배웠죠. 평균은 NP, 분산은 NPQ. 그렇다면 표준 편차는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루트 NPQ. 예, 이제 이걸 사용할 때가 됐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정리하면 대규모일 때에는 이항분포 BNP가 정규분포 N, NP, NPQ 하고 비슷하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규모일 때 일단 정규분포를 써서 근사값을 구할 수 있구나 예,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용할 건지 여러분들이 예, 이론을 배워야 되는데 이미 알고 있듯이 예, 이항분포는 이산적이지요. 정규분포는 연속적이지요. 서로 달라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산적인 것을 연속적인 것처럼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전에 용어를 소개했었죠. 연속성 수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론을 쓰려고 하면 예, 연속성 수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연속성 수정이라는 게 뭐냐? 예, 우리 전에도 한번 이런 케이스를 봤어요. 예, 막대 그래프를 가지고 예, 우리가 도수 분포표의 막대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으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해서 중앙쯤으로 이렇게 당겨서 막대가 붙을 수 있게 예, 그렇게 해서 그렸습니다. 그것을 연속성 수정이라고 불렀었죠. 그렇죠?
예, 그것과 비슷해요. 이양분포에서 얘기하는 연속성 수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px는 a를 px가 a-0.5 이상이고 a 플러스 0.5 이하인 이런 확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론이에요. 이산적인 확률 분포에 대해서는 x가 a가 될 확률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연속적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 점에서의 확률은 0이 되지요. 그렇죠? 해서 한 점에서의 확률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산적일 때 계산하는 한 점에서의 확률을 연속일 땐 0이 돼버리니까 그렇지 않게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바꾸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A에서의 확률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A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0.5 해주는 거예요. 해서 구간에서의 확률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A라는 한 점에서의 확률은 A-0.5부터 A 플러스 0.5까지 이 구간의 확률로 바꿔준 거예요. 그것을 연속성 수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건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바꾸셔야 근사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4.8 한번 보세요. 10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6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자, 우리가 이미 이양분포를 아니까 이양분포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죠. 식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뭔가요? 10 컨비네이션 6 곱하기 앞면이 나올 확률, 성공 확률 0.5 2분의 1 2분의 1의 6승 곱하기 실패할 확률 1에서 2분의 1 빼주면 역시 2분의 1 해서 2분의 1의 4승. 그렇죠? 그걸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실제로 0.2050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에서는 이양분포를 써서 계산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앞에서 다 배웠죠. 그렇죠? 이번에는 정규분포를 써서 근사값으로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럼 얼마나 비슷해지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하려고 하면 일단 이게 대규모인지 소규모인지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따져볼까요? N은 10이고 P는 0.5였어요. 그러니까 Q도 0.5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NP는 2개 곱하면 딱 5가 되네요. 그렇죠? NQ도 2개 곱하면 딱 5가 돼요. 그러니까 NP도 NQ도 5 이상이다라는 걸 만족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대규모 표본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근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게 이 이항분포에 대해서 평균이 얼만가 그리고 분산이 얼만가 라는 게 필요하네요. 그렇죠? 해서 평균을 계산하면 뮤는 NP니까 NP가 5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분산 시그마 제곱은 NPQ예요. 그러면 NP에다 다시 Q 0.5를 더 곱해야 되니까 5하고 0.5를 곱하면 2.5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우리 시그마가 필요하니까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루트 2.5 계산하면 되는데 정규분포에서는 우리 표준화 했을 때 표에서 찾으면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까지만 떼다 쓰면 됩니다. 해서 세 번째 자리가 나오면 반올림해갖고 쓰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 루트 2.5가 1.58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2.5는 1.58의 제곱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시그마 1.58까지 계산이 됐어요. 예, 이제 연속성 수정을 할 거예요. 앞면이 6번 나올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x가 6일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연속성 수정이라는 것의 정의는 6 플러스 마이너스 0.5. 그렇죠? x가 6 마이너스 0.5에서 6 플러스 0.5 사이에 있다. 이 구간의 확률로 바꿨지요. 그렇죠? 예, 다시 얘기하면 5.5에서 6.5까지 구간의 확률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합니다. 예, 6번 나올 확률 하는 것은 근사값으로 5.5에서 6.5까지 여기에 있을 확률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x를 z로 바꿔서 표준화해야 되지요. 그렇죠?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이제 기억해야 돼요. z는 뭐였나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시그마는 1.58이었어요. 뮤는 5였어요. 그렇다면 x 자리에 왼쪽 끝점 5.5 대입하고 오른쪽 끝점 6.5 대입하고 해서 계산하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은 z가 1.58분의 5.5 마이너스 5 이상이면서 1.58분의 6.5 마이너스 5 이하가 되는 확률. 그렇죠?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1.58분의 5.5 마이너스 5는 계산하면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만 사용해서 0.32. 1.58분의 6.5 마이너스 5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만 0.95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이제 표에서 찾아야 돼요. z가 0.32에서 0.95 요 사이에 있을 확률. 그런데 이 확률이 표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보면 평균 0인 곳이고 0.32부터 0.32부터 0.95까지 0.95까지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곡선 아래 이만큼 되는 이 부분의 넓이에요. 근데 이건 표에 없어요. 그렇죠? 표에는 어떤 게 있다고 했죠? 0부터 얼마까지 라는 것만 표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0부터 이만큼 0.95까지 요 넓이에서 0부터 요만큼 0.32까지 넓이를 계산해서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표를 찾으면 됩니다. 0부터 0.95까지 해서 0부터 0.32까지를 빼주면 되는데 이건 표에서 찾으면 돼요. 0.95하고 0.32를 찾으면 돼요. 그렇죠? 0.95 어떻게 찾나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0.9. 0.9는 Z 밑에 세로 열에서 찾아요. 그렇죠? 0.9 찾고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가 되는 5는 가로 열에서 찾아요. 0.05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찾아서 두 개를 찾아서 0.95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 0.05에서 아래로 계속 가서 만나는 곳이 있어요. 그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기만 하면 됩니다. 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찾았나요? 뭐라고 써 있나요? 0.3289 그렇죠? 이렇게 있네요. 마찬가지입니다. 0.32 하는 것도 표에서 찾아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0.3 Z 밑에 세로 열에서 0.3을 찾아요. 그렇죠?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 2라는 것은 가로 열에서 0.02를 찾아요. 그렇죠? 0.02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0.3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으면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표 보고 얼마 있나요? 0.1255가 있네요. 그렇죠?
해서 이제 계산하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확률은 0.3289에서 0.125를 빼면 되니까 그 값이 0.2034다. 이렇게 근사값을 구했어요. 그렇죠? 그럼 비교해 볼까요? 0.20까지는 실제 계산한 것하고 똑같죠. 그렇죠?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가 약간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요? 이렇게 계산한 것을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x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표준화하기 전에. 근데 x는 지금 평균이 5였어요. 그렇죠? 우리는 x가 6일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그걸 정규분포를 가지고 구할 거니까 연속성 수정을 하면 x가 5.5에서 6.5 사이에 있을 확률이다. 그렇죠? 여기 이렇게 쉐이디드 된 요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면 되지요. 그렇죠? 이렇게 이 넓이를 계산한 게 결과가 0.2034예요. 그렇죠? 이렇게 구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걸 또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볼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정규 근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뭐냐라고 했었어요. 뭐였어요? NP와 NQ가 전부 5 이상일 때라고 했어요. 이걸 대규모 표본이다 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사용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을 텐데, 그렇죠? 어느 경우냐? P가 0에 아주 가깝던지 아니면 반대로 1에 아주 가까우면 대부분 못 쓰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P가 0에 아주 가깝다 그러면 NP, 이 NP라는 값이 5 이상이 돼야 되니까 P가 아주 작으면 이게 5 이상 되려면 N이 굉장히 커져야 돼요. 그렇죠? 시행 횟수가 엄청 커야 되는 거니까 그 많은 횟수만큼 다 시행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시간도 많이 들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좀 힘들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P가 1에 접근해 있다 그러면 거꾸로 Q가 0 쪽으로 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NQ도 5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Q 때문에 이번에는 역시 시행 횟수가 커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부적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하고 안 되는 경우를 우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래프로 이렇게 갖다 놨어요. 첫 번째 그림은 P가 0.5고 N은 10인 경우예요. 자, 이거는 이번 시간 시작할 때 된다라고 보여줬었죠. 그렇죠? NP는 두 개를 곱하면 바로 5가 되네요. 그러면 NQ도 5일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그래프로 있어요. 그렇죠? 이양분포로 계산한 막대 그래프를 보세요. 여기 막대 그래프를 보니까 모양이 어때요?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 좌우 대칭 비슷하구나 하는 걸 느끼죠. 그렇죠? 해서 정규분포하고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렇게 정규 곡선을 가지고 근사할 수 있다라는 걸 봤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는 P가 0.1이고 N은 20인 그런 경우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되나요? NP라는 게 20하고 0.1하고 갖다 곱하면 2예요. 그렇죠? 5를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이 두 번째 그림, 여기 막대 그래프를 보세요. 대칭이 아니지요. 그렇죠? 그래서 정규분포를 가지고 이렇게 근사시키려고 하면 실제하고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 그림은 똑같이 P가 0.1이에요. 그럼 아까 설명한 것처럼 시행 횟수가 굉장히 커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n을 200으로 잡아서 200번 시행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200번이다 그러면 이제 NP 계산해 보세요. 20이 됩니다. 5 이상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NQ는 Q가 0.9니까 P가 0.1이기 때문에 당연히 NP의 9배나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당연히 5를 넘어갑니다. NP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NP, NQ가 다 5 이상이니까 이 경우는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규 곡선을 가지고 이렇게 근사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뭐 어려운 거 없었죠? 해서 이 그림이 설명해 주는 것은 NP, NQ가 둘 다 5 이상이면 거의 비슷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 한 그림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예제를 몇 개 더 풀어볼게요. 가볼까요? 두 번째 문제 볼까요? 통계에 따르면 체포된 가계 좀도둑 중에서 4분의 1만 그 도둑질한 그 결과로 인해서 기소된다. 이렇게 경험적 확률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P는 4분의 1이니까 0.25입니다. 그렇다면 Q는 0.75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임의로 추출한 48명 체포된 좀도둑 중에서 많아야 10명이 기소될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대규모인지 소규모인지 먼저 판정을 해야 되지요. 그렇죠? N은 48이에요. P는 0.25예요. 그렇죠? 48명 체포된 도둑. 그럼 N이 48. 그런데 기소될 확률 4분의 1 해서 0.25. 그렇죠? 그렇다면 Q는 1에서 빼주면 0.75고. 그렇죠? 그럼 NP는 48하고 0.25를 곱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12가 되네요. 그렇죠? 5 이상이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Q는 P보다는 크니까 당연히 NQ도 5 이상일 거고. 그렇죠? 그럼 계산할 필요 없죠. 대규모 표본이구나. 그렇다면 정규 분포를 가지고 근사값으로 구해도 되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계산하러 갑니다. 평균 뮤가 필요했어요. 이항분포의 평균은 NP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렇죠? 계산해서 12가 됐고 이항분포에 대해서 시그마 표준 편차 분산이 NPQ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만 씌우면 돼요. 루트 NPQ 그러니까 루트 48 곱하기 0.25 곱하기 0.75 그렇죠? 계산하면 3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뮤하고 시그마를 봤습니다. 계산했어요. 이제 연속성 수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많아야 10명이에요. 많아야 10명 무슨 뜻인가요? 10명 이하다라는 뜻이죠. 많아야 10명이 10명 이하니까 10명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10명이 포함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연속성 수정을 하면 10명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해서 계산하면 9.5에서 10.5까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0명이라는 것이 이 구간 9.5부터 10.5까지의 구간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걸 포함해야 되니까 9.5에서 10.5라는 구간이 다 포함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 구간 포함해서 그것 이하야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위쪽 상하는 10.5 아래로 하면 이게 다 포함되지요. 그렇죠? 이 구간이 다 포함돼야 된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아야 10명 하는 것은 10.5 이하라는 걸로 바꿀 수 있게 연습하셔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x가 10.5 이하일 확률을 계산하면 됩니다. 표에서 찾을 거니까 표준화 하셔야 되죠. Z로 바꿔야 되고 Z 아까 다시 한번 기억했지요. 어떻게 구하나요? 시그마 분의
시그마 계산하니까 3이었어요. 그렇죠? x 우리는 10.5 이하일 걸 구하고 싶은 거고 마이너스 뮤는 계산하니까 12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z가 3분의 10.5 마이너스 12 이하가 될 확률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계산할까요? 3분의 10.5 마이너스 12라는 것은 마이너스 0.5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z가 마이너스 0.5 이하가 되는 확률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표에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예, 마이너스 표준화하면 평균 0의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0.5 이하다 그랬으니까 여기 왼쪽 꼬리.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이 정규분포는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꼬리 대칭인 부분하고 면적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대칭 이동했으니까 여기는 0.5가 되지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것도 표에 없어요. 예, 이 오른쪽 꼬리의 넓이는 표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표는 0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 블로그에 있는 그 표는 예, 그러니까 0부터 어디까지라는 건 요만큼이에요. 요건 표에 있어요. 그렇죠? 예, 요만큼 표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 오른쪽 반쪽이 0.5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전체가 1이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이 오른쪽 꼬리를 구하려고 하면 요만큼을 빼주면 되네요. 그렇죠? 0.5에서 요만큼 빼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다. 그렇죠? 그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Z가 0.5 이상이다라는 것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놓고 이것을 표에서 찾기 위해서 오른쪽 반쪽 0.5에서 표에 있는 0부터 0.5까지 이걸 빼주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은 표에 있습니다. 예,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를 왼쪽 열에서 찾으면 돼요. 왼쪽 열에서 0.5. 그러면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는 0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가로에서는 점 00을 찾으면 되죠. 그렇죠? 점 00 아래쪽에 0.5 오른쪽에 만나는 부분 수가 있네요. 예, 표 한번 찾아볼까요? 뭐라고 돼 있나요? 0.1925. 그렇죠? 그렇다면 0.5에서 0.1925를 뺀 값이니까 답은 0.3085다.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어렵지 않죠? 이게 근사값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항분포를 가지고 실제로 계산하는 그 공식을 써서도 한번 계산해서 연습해 보세요. 오늘 수업 끝나면. 자, 그러면 이 계산이 설명해 주는 것은 오른쪽 그림이에요. 그렇죠? x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평균이 12였어요. 그렇죠? 많아야 10명이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연속성 수정을 해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10.5 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평균이 10이었으니까 10.5는 여기 왼쪽에 있을 거고 그 10.5 아래다 그랬으니까 여기부터 왼쪽 꼬리 그 아래에 있는 넓이를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그 넓이를 계산하니까 0.3085였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갈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임신부의 15%가 유산이 된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경험적 확률로 0.15 하고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캐나다 어느 지역에 러브 운하라는 이름을 갖는 운하가 있어요. 그 지역이 이제 오염된 지역인데 그 지역에 살았던 77명의 임신부 중에서 적어도 17명이 유산할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계산해봐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역시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근사값을 구할 거니까 대규모인지 소규모인지 따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N은 표본의 크기 77이고, 그렇죠? P는 15%가 유산된다라고 했으니까 0.15고, 그렇죠? 그렇다면 Q는 1에서 0.15를 빼주면 되니까 0.85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작은 값 P를 선택해서 N하고 곱해서 5 이상인가를 따지면 돼요. 그럼 Q는 계산할 게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NP는 77 곱하기 0.15입니다. 계산하면 11.55가 되네요. 그러니까 NP도 NQ도 5 이상이지요. 예, 대규모 표본이에요. 그렇다면 정규분포로 정규근사 해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필요한 게 뮤가 필요하고 이항분포니까 뮤는 NP고 NP 계산됐지요? 11.55고 그 다음 시그마가 필요해요. 시그마는 루트 NPQ고 그럼 계산해서 루트 77 곱하기 0.15 곱하기 0.85 그렇죠? 얘는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3.13이 되네요. 그럼 시그마는 3.13 됐지요? 이제 연속성 수정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적어도 17명 예, 이런 확률입니다. 적어도 17명이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17명 이상이다라는 거죠. 17명 이상이니까 17명이 포함됩니다. 그렇죠? 예,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연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포함되니까 그 구간, 예, 17명이다라는 확률은 연속성 수정을 하면 16.5에서 17.5 사이에 있다라는 걸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럼 16.5부터 17.5라는 구간이 포함돼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 이상 하니까 이걸 포함해서 위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 구간을 포함해서 위쪽으로 가야 되니까 제일 아래에 있는 16.5부터 가면 돼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X가 16.5 이상일 확률. 예, 이렇게 바뀌지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바뀐 거 갖다 놓고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X가 16.5 이상일 확률. 예, Z로 바꿔야 돼요. Z가 뭐였다고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 그렇죠? 근데 시그마는 3.13, 뮤는 11.55. 우리가 필요한 X의 값은 16.5 바꿔주면 Z가 3.13분의 16.5 마이너스 11.55 이상일 확률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예, 이제 계산기로 계산하면 됩니다. 3.13분의 16.5 마이너스 11.55라는 것은 우리 표준 정규분포표니까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만 쓰면 돼요. 해서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1.58이네요. 그래서 P가 예, 어떻게 바뀐 거냐 하면 Z가 1.58 이상일 확률하고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에 있나요? 없나요? 예, 표에 없어요. 그렇죠? 표준 정규 분포표, 예, 평균 0이고 1.58이면 0의 오른쪽에 있을 텐데, 예, 1.58 이상일 확률이다 그랬으니까 1.58부터 해서 이 오른쪽 꼬리가 되는 이 부분의 넓이에요. 그렇죠? 예, 이 넓이를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표에는 예, 0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표를 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0부터 1.58까지라는 이 부분이 표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른쪽 꼬리가 되는 이 부분의 넓이는 오른쪽 반쪽 0.5에서 표에 있는 요만큼을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해서 0.5에서 0부터 1.58까지 있을 확률을 빼주면 된다. 자, 그럼 이제 Z가 0부터 1.58 사이에 있을 확률은 표에서 찾으면 됩니다. 1.58을 찾으면 되지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1.5 Z 밑에 왼쪽 열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예, 내려가서 1.5 찾으시고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 8 그것은 가로에서 그렇죠? 0.08을 찾으시면 되네요. 0.08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1.5에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두 개가 만나는 곳 거기 있는 수를 읽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 표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 있어요? 거기 보니까 0.4429가 있네요.
예, 이렇게 찾았으면은 잘 찾으신 겁니다. 예, 해서 0.5에서 0.4429를 빼주면 돼요. 답은 0.0571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계산이 이제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어요. x를 가지고 그린 그림이고, 예, 평균은 11.55고,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17명 이상 하는 걸 연속성 수정해가지고 바꾼 게 x가 16.5 이상 하는 거니까 16.5 오른쪽, 예, 그 이상, 이 오른쪽 꼬리의 넓이를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오른쪽 꼬리의 넓이라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예, 이 오른쪽 반쪽에서 이만큼을 빼서 지금 계산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0.0571 이렇게 얻은 거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항분포의 정규 근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예, 어렵지 않았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